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호에 해파리떼가 뒤덮여 있는 가운데 서해 앞바다에 올 들어 처음으로 해파리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작년보다 2주가량 빨라진 데다 열흘 만에 경계로 위기특보가 상향되면서 조업을 중단하는 어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파리를 없애는 작업 비용은 작년보다 3배 이상 줄어 제거는 역부족한 실정입니다. 아파도 수입 걱정 때문에 마음 편히 쉬지 못했던 익산 근로자들이 이제는 쉼과 함께 수입도 상당 수준 보장받게 됩니다.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상병수당 예산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지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서해 앞바다에 지난 9일 올 들어 처음으로 해파리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작년보다 2주가량 빨라진 데다 열흘 만에 경계로 위기특보가 상향되면서 조업을 중단하는 어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파리를 잡아 없애는 예산은 작년보다 3배 이상 줄어 제거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의 비응항 선착장. 수면 위에 해파리들이 거대한 띠를 이루며 둥둥 떠 있습니다. 뜰채로 바닷물을 퍼올리자 물이 빠지면서 물렁물렁한 보름달물 해파리만 가득합니다. 서해 앞바다의 해파리 수는 100제곱미터당 평균 46마리, 가장 많은 해역은 190마리가 넘습니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파리주의보는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빨라졌고 열흘 만에 경계특보로 상향됐습니다. 조업에 나선 어선이 건져 올리는 것도 물고기가 아닌 해파리입니다. 뭉텅이로 잡다 보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물이 쉽게 찢어지거나 점액질이 엉겨붙어 그물을 상하게 하는 것도 골칫거리입니다. 이런 데다 잡힌 물고기들은 해파리에 쏘여 폐사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져 어민들은 아예 조업을 포기했습니다. 해파리하고 고기하고 서로 엉키면은 그 해파리 그 독성으로 인해서 고기가 상품 가치가 없어가지고 잡은 고기도 다 버려야 할 시점이라 투망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해서 지금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포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해파리가 손바닥만 하지만 2달쯤 지나면 농구공만한 크기로 자라 처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밖에서 조업하는 그 지금 새우잡이 어선들이라든지 조망 어선들한테는 이 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물 코를 다 막아서 양망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파리 제거 작업 비용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군산시가 올해 정부로 받은 예산은 1,500만 원, 지난해 5천만 원보다 3배 이상 적습니다. 어민들은 해파리 때문에 조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제거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해파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든 이 해파리가 출몰을 해서 저희들은 이걸 다 구제 사업을 해서 없애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나 이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 더 크기 전에 빨리 이거를 없애줘야만이 어민들한테 더 큰 피해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파리가 성장하는 여름철, 마땅한 천적도 없는 상태에서 바다를 뒤덮여가는 해파리로 어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여부는 다음 달 20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평가와 심의가 지난 5월부터 진행된 가운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전북과 충북 오창, 경북 포항, 울산 등 4개 지역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2차 전지와 관련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 유치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오는 26일 서울대와 서울대 글로벌 R&D 센터 분원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도는 서울대의 인력을 기반으로 2차 전지 상용화 기술 공동연구와 함께 글로벌 인력 양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도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한국화학연구원 분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추가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도내 연구기관 50곳 가운데 2차 전지 관련 연구기관은 23곳입니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 시행 이전에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시민발전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해 군산시와 협약을 맺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시민발전의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군산시가 투자한 기관인 만큼 대표의 도덕성과 전문성, 경영 능력 등을 평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군산시 출연 출자 기관인 4개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생에게 20에서 30만 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 1학년에게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입학지원금을 내년부터는 초중고 모든 입학생으로 확대합니다. 또 중3과 고3에 1인당 30만 원을 주는 진로지원비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늘리며 나머지 모든 학년들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학습지원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수당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내 벼 재배 면적이 6%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7,400헥타르, 6.5%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든 데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 직불제 때문입니다. 이모작을 하면서 하절기에 가루쌀과 조사료 등을 재배하면 1헥타르에 최대 430만 원의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국내 유일의 갯벌연구센터가 내년 상반기 금강 하구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갯벌연구센터는 지난해 군산 내흥동 2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126억 원을 들여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가 내년 4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갯벌 연구의 통합체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통합관리가 이루어지면 10년 안에 2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연구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방안을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모 주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 방안으로 전문가와 일반 부문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공모는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는 다음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파도 수입 걱정 때문에 마음 편히 쉬지 못했던 근로자들이 이제는 쉼과 함께 수입도 보장받게 됩니다.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배를 나르다가 디스크가 파열된 택배기사, 갑작스런 암발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 이처럼 지병이나 갑작스런 병 발병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수입이 없어진다는 불안감에 치료를 받는데 부담을 느꼈습니다. 특히 치료 기간 중 수입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나 건설 노동자, 택배기사나 대리기사 직군의 경우엔 부담이 더 큽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익산시 근로자들은 아프면 치료에 집중하며 수입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 대리운전을 한다든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반 그 노동자가 아닌 특수직에 있는 노동자들이 즉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상병수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익산시는 도내 최초로 상병수당 시범 2단계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익산 지역 근로자분들이 타 지역보다 2년 먼저 수당을 지원받아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건강권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시의 상병수당 사업 선정은 도내에서 10인 이상 제조업체와 종사자가 가장 많다는 점이 평가됐습니다. 익산시 제조업체는 현재 411개, 종사자는 18,900여 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상병수당 시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요건은 소득 하위 50% 미만, 세전 270만 원 미만 근로자입니다. 또한 3개월 평균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일 이상 연속 입원해야 하고 진료에 대한 의무 기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하루 46,180원으로 최대 90일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혹은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지급으로 익산의 아픈 근로자가 수입 걱정 없이 쉴 권리를 조금이나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군산 방축도에 어린 쭈꾸미 10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오늘 수산자원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방축도에 10만 마리의 어린 쭈꾸미를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쭈꾸미는 40일 동안 키워 1cm까지 자란 우량 종자입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해까지 600만 마리를 도내 연안에 방류했습니다. 침수 등 재난안전 제품과 기술의 성능을 시험하는 평가시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산에 조성됩니다. 전북도는 오늘 군산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서 침수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180억 원을 들여 군산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시험동에 특수목적 지능형 기계부품 산업을 활용한 침수안전진흥시설을 조성합니다. 또 침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장비를 개발합니다. 카페 춘포를 운영하는 익산 귀촌 청년들이 23일 춘포를 알리기 위해 주민들과 마을 투어와 미니 포럼을 열었습니다. 마을 투어는 춘포 출신 90살 김준태 선생의 해방 전후 춘포 이야기와 함께 춘포역을 시작으로 일본인 농장가옥, 춘포 청년회관, 도정공장, 김성철 가옥을 거쳐 만경 강둑길로 이어지는 2시간 코스로 이뤄졌습니다. 포럼에는 봉인된 역사 저자 윤춘호 작가와 구마모토 출신 제한일본인 기무라 유미가 참석해 각각 나에게 대장촌이란 구마모토와 춘포의 소소한 이야기 발표와 전문가들의 춘포 활성화 아이디어 공유가 이뤄졌습니다. 익산에 유치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대규모 유통기업인 코스트코와 쿠팡을 다시 유치할 수 있도록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익산시의회 이종현 의원은 제251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2년 전 왕궁 물류센터와 코스트코가 부지와 관련해 조건부 계약을 맺었지만 올해 초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산시는 지난 3월 쿠팡 물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전북도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유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이 입점 부지를 찾고 있는 만큼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유치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수 싸이의 흠뻑쇼 콘서트를 앞두고 익산의 숙박료가 3배까지 치솟아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객실 요금은 평일 기준 2만 원에서 6만 원대지만 싸이 공연이 열리는 8월 5일 당일에는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2~3배 급등했습니다. 숙박료가 급등하면서 바가지 요금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다음 주부터 숙박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적정한 숙박료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익산 어양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 입주민들이 막대한 진출입료 토지 사용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3년 재건축 조합과 진출입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10년치의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2033년까지 사용료 1억 2천만 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측은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의 1.2배에 해당하는 무단 점용료와 연이율 12%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해당 부지 대부분은 인도로 이용되는데도 막대한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들을 때리고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선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선원 2명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선주 50대 A씨를 특수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 30분쯤 군산 옥도면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베트남 국적의 선원과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저지르고 말리던 다른 베트남 국적의 선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어르신 10명에게 AI 스마트 반려인력을 무상 대여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받아 독거나 부부 치매 환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스마트 반려인형은 아이 형상의 인형으로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향상과 우울증 예방, 자존감 향상 등을 돕습니다. 기상이나 식사, 복약 등 알림 제공은 물론 손이나 귀를 만질 경우 노래 등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도는 23일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장, 서양열 전북 사회서비스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안부전화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AI 안부전화 서비스는 네이버 클로바 플랫폼을 이용해 고독사위험군에 주 1회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도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500여 명을 선정해 올 연말까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북 지역 시외 농어촌 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 노동조합 연맹에 따르면 전북 시외 농어촌 버스 노사는 23일 오전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에서 임금 4.43%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전날 오후 2시에 회의에 돌입해 15시간 30분 만에 합의됐습니다. 앞서 노조는 내년도 임금 7.9%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1.7% 인상안을 제시해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도교육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을 조성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원거리 통학생이나 저학년 학생은 여전히 학교 근처에서 승하차가 필요해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희망학교에 신청을 받아 지자체와 경찰서와 함께 어린이 승하차존을 8개 교에 설치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학교 담장을 허물고 승하차존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익산과 군산에서 기념식이 열립니다. 익산시는 25일 오전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제73주년 6.25 전쟁 기념식을 갖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표창을 수여합니다. 군산시는 같은 날 시청 대강당에서 6.25 전쟁 제73주년 행사 및 안보 결의대회를 열고 2명의 참전용사에게 군산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원광대학교와 도시대학 간 상생협력으로 경쟁력 확보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오늘 원광대에서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 간담회를 열고 지방소멸시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시는 청년 인력 육성과 첨단 산업 연구 발전에 대한 협력을, 원광대는 학교 복합시설 개방 지원 사업과 정책형 연구과제 개설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과 호원대학교 항공관광학과가 익산시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광 서비스 향상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22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두 기관은 글로컬 관광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와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호기관 관광 전문 기술과 학문 연구 결과 공유, 공동 관광 전문인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은행이 후원하는 제2B 문화공간 군산점이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북은행은 오는 27일 제2B 문화공간 군산점을 개관하고 전시와 공연 등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B 문화공간 군산점은 카페와 대형 콘서트홀, 지역 미술작가를 만날 수 있는 아뜰리에 등을 갖췄습니다. 전북은행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하는 지원 사업과 문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산시와 미국 컬버시가 자매결연 40주년을 맞아 우호 협력과 교류를 강화합니다. 정원율 익산시장과 최종호 시의회 의장 등 7명의 대표단은 오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컬버시를 방문하고 기념 행사에 참석합니다. 대표단은 자매결연 40주년 기념 행사에서 교류 협약 확인서에 서명하고 기념품을 교환하는 등 교류 행사를 진행합니다. 익산시는 지난 1983년 9월 컬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청소년과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 해외봉사단이 몽골에서 K문화를 알립니다.
군산대는 어제 제15기 학생 해외 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해외 봉사 활동을 펼칩니다. 봉사단 30명은 몽골 각지를 돌며 태권도와 전통문화, K-팝 공연을 선보여 한국 문화를 알릴 예정입니다. 군산대는 글로컬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해마다 해외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가 고려시대 복식을 실물로 재현합니다. 원광대 최정 교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KCDF 갤러리에서 고려시대 복식과 고증 일러스트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엽니다. 전시회에는 고려시대 복식을 실물로 재현하고 한복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학술적 연구를 일러스트와 재현 복식으로 시각화하고 스토리를 담아 문화 콘텐츠의 의미를 살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청소년 10여 명이 자기개발 프로그램 목공과정을 통해 직접 만든 원목 독서재를 서강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 학습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편식 예방을 위해 우리 집 꼬마 요리사와 함께하는 요리교실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특성 먹거리를 주제로 고구마와 사과를 활용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7도에서 출발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은 가운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